뉴스쇼. 애청자 여러분, 추운 밤 편히 주무셨습니까? 전국 곳곳에 눈까지 오는 추운 밤이었습니다만 국회는요, 영하의 날씨가 무색하도록 뜨거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 혼란에 혼란을 거듭한 끝에 자유한국당의 불참 속에 오늘 자정을 넘겨서 가결이 됐습니다. 그런데요, 통과된 내용을 뜯어보니까 그토록 혼란스러웠던 와중에도 소위 힘있는 의원들의 민원성 예산은 다 들어가 있더군요. 글쎄요, 자기 지역 구민의 박수만 신경 쓰느라 전 국민의 손가락질은 못 보시는 겁니까? 아니면 안 보시는 겁니까? 지난밤 뜨거운 곳이 국회였다면 오늘 뜨거울 곳은 서초동 법원입니다. 장시호 씨와 김종 문체부 전 차관에 대한 1심 판결이 내려지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과 같은 재판부가 판결을 내립니다. 삼성이 동계스포츠 영재센터에 건넨 17억 원, 이것을 뇌물로 인정하는가, 이 여부가 오늘의 핵심 포인트죠.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의 미리 보기와 같은 오늘 재판, 함께 지켜보죠. 김현정의 뉴스쇼 출발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가 주목한 오늘의 포인트, 김정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 기자. 네. 첫 번째 포인트, 예산안 통과 과정부터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예산이 통과되긴 했죠. 예. 하지만 구태를 답습을 했습니다. 어제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여야가 새해 예산안을 잠정 합의한 상태였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자유한국당의 의원총회에서 합의안에 대한 반발이 터져 나왔습니다. 예. 그런 한국당 내 논의 결과를 기다리던 정세균 국회의장은 밤 10시에 예산안을 상정했는데 그때서야 한국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들어와서 의장석을 에워싸고 고성과 삿대질을 이어갔습니다. 예. 1시간 40분 가까이 이어진 한국당 의원들의 반대 토론 뒤에 표결로 예산안은 통과됐습니다. 자정을 넘겨서요. 그렇죠. 이번 예산안 통과는 2014년 국회 선진화법 시행 이후 처리 시한을 지키지 못한 첫 사례거든요. 그런데 통과 과정도 선진화와는 거리가 멀어 보이네요. 그러니까 반대 토론을 벌인 뒤에 한국당 의원들은 퇴장을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표결이 이루어진. 그러니까 민주당과 국민의당 연대로 결국은 예산안이 처리가 된 건데 자유한국당으로서는 이거 실리도 잃고 이것저것 다 잃은 셈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전략도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쟁점 중 하나가 법인세법 개정안이었거든요. 한국당 없이 177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33명, 반대 33명으로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한국당 의원 116명 전원이 참여했다면 반대표가 더 많았을 상황이죠. 뒤집혔네요. 네, 그러니까 국민의당 또 다른 당의 기류를 읽지 못했던 탓에 자유한국당은 그나마의 신뢰도 챙기지 못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반대 33명이 나온 이유는 정의당도 이쪽에 표결을 해서 그런 건가요? 네, 국민의당 또 정의당 이쪽에서 반대 표결을 나오면서 네. 그렇게 되는 거군요. 자유한국당 내의 이 예산안 후폭풍 적지 않을 것 같은데 잠시 후에 원내대표 경선을 출마한 한선교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로 가죠. 네, 조두순 출소 반대 국민청원, 청와대가 답합니다.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 오늘 답을 합니까? 네, 청와대 홈페이지에 국민청원 글들이 올라왔는데 이에 대해서 답이 내려지는 겁니다. 조국 민정수석이 오늘 오전 11시 50분 청와대 페이스북 라이브에 출연하거든요. 답변 대상은 조두순 출소 반대, 그리고 주치감경 폐지에 대한 청원 등입니다. 나영희 사건의 범인 조두순의 출소를 막아달라, 이런 청원이 60만 명이 넘었었어요. 또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범죄는 감형을 받을 수 있는 이른바 주치감경, 여기에 대해서는 이미 2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이를 폐지해달라, 이렇게 청원한 상태네요. 예, 두 가지를 다 답을 하는 거예요. 네. 오늘 이 문제는요, 라디오 재판정에서 우리 청취자들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밤사이에 국제올림픽위원회 IOC가 러시아의 평창올림픽 출전 금지를 내렸다는 속보도 들어와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러시아가 출전을 못하게 됩니다. 개인 선수 자격으로만 출전을 하게 되는 거라서 이게 보통 소식은 아닙니다. 가장 스포츠 강국인 러시아가 출전 못하게 되는 거니까요. 이 뉴스는요, 2부에서 스위스 현지의 평창올림픽 조직위원장을 연결해서 자세하게 들어보기로 하죠. 김정훈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밀실야합을 통한 추악한 뒷거래 예산안 저지를 한국당 의원들은 예산이 통과되는 순간까지 피켓 시위를 벌였고 바로 비판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예, 어제 예산안 428조 원이 통과되는 과정은 조금 전에 김정훈 기자가 자세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전날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다른 당 원내대표들과 합의를 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무사히 통과가 되는 줄 알았습니다만 당내에서 거센 반대에 부딪힌 거죠. 임기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정우택 원내대표. 그런데 심지어는 사퇴하란 이런 얘기까지 나왔다 그러죠. 자, 원내대표 경선 후보로 나선 분들은 이 상황 보면서 이런저런 생각이 많았을 것 같은데요. 그중에 한 분 한선교 의원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한선교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우선 예산안 저 생각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셨어요. 참 어려운 자리구나. 네. 아니 예산안 얘기부터 잠깐 진짜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3당 원내대표가 합의를 하긴 했지만 우리 자유한국당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한 의원님도 그런 생각하신 거예요. 네네. 지금 말씀이 합의안이라고 그러셨는데 예. 저희들도 똑바로 봤지만은 잠정 합의안입니다. 잠정이다. 근데 이제 잠정 합의안은 보통 밑에 3당 대표들이 사인을 안 하는데 거기는 또 사인이 돼 있더라고요. 사인도 하고 같이 사진도 찍으시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정 대표는 잠정 합의안이라도 이 정도까지 방어를 하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복지 차원에서 원하는 예산을 반영을 했으면은 의총에서는 그런 대로 부족하나마 통과되지 않을까 하고 오셨는데 예기치 않은 그런 저항을 받으신 거죠. 그렇다고 해서 어제 우리 오전, 오후 두 차례 의총을 했었는데 거기서 정우택 대표의 책임을 묻고 이런 자리는 아니었습니다. 어차피 그래요? 민주당과 국민의당 두 당의 밀실야합, 한쪽은 국가 예산을 자기들이 원하는 만큼 이렇게 차지하고 한쪽은 자기들 지역 예산을 서로 바터제로 주고받았기 때문에 이제 수적으로 과반수가 넘어서요. 저희들이 어떻게 할 도리는 없었고 의총이 길어졌던 이유는 과연 이런 부당한 일을 어떻게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을까? 행동 수칙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방법론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그것이 주였지. 정우택 대표의 책임을 묻고 이런 것은 알겠습니다. 정우택 원내대표의 책임을 물었느냐 아니냐는 이제 중요한 부분은 아닌 것 같고 다만 정우택 원내대표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해서 그분이 가서 합의까지 하고 잠정 합의라고 좀 말씀하셨습니다만 어쨌든 사인을 하고 같이 사진을 찍고 이렇게 한 내용에 대해서 당내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뒤집는 바람에 여러 가지 혼란이 벌어진 이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은 좀 눈살 찌푸리시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게다가 마지막에 불참까지 한 부분에 대해서 말입니다. 지금도 이제 김현정 앵커께서 이렇게 눈살 찌푸린다 하고 단정적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게 이제 더 강하게 느끼실 텐데 이 잠정 합의안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정우택 대표도 이것은 잠정 합의안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하고 회의가 진행이 됐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민주당 17대 국회 같은 때는 박근혜 대표 시절에 야당 대표가 9분인가 바뀐 적이 있습니다. 그 과정 중에도 여야 합의, 잠정도 아니고 합의안이 이게 합의가 됐는데 의총에서 부결돼 갖고 책임을 지고 이제 물러나는 경우도 있었죠. 그래서 이 완전한 안도 아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부당함을 알리는 방법을 어제는 오랜 시간 서로 토론을 했습니다. 그런 정도죠. 알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이걸 물리적으로 옛날 국회 선진화법 없을 때는 아마 단상으로 올라갔을지 모르겠는데 그런 어떤 제도적인 장치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막무가내로 했던 것은 아닙니다. 이걸 국민에게 똑바로 알리자죠. 밀실야합을. 근데 한 의원님 전략상으로도 실패했다는 얘기가 나오는 게 뭐냐면요. 조금 전에 설명 들으셨겠지만 그 법인세 부분 자유한국당이 그토록 반대했던 법인세 부분 만약 불참하지 않고 들어가서 표결했더라면은 그거는 자유한국당 뜻대로 될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그것도 놓치신 거예요. 아니 그거는 잘못 짚으신 건데 만약에 우리가 들어가서 표결을 했으면요.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분명히
전체 찬성표를 눌렀을 겁니다. 근데 저희가 불참을 했기 때문에 의결 정족수는 이미 달성이 됐었고 예? 제적 과반수를 넘기는 것은 분명히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 법인세 전체에 대해서 반대하는 게 아니고 예. 제가 짐작컨대는 민주당이라든지 좀 진보 좌파적인 성향의 경제 이론을 갖고 계신 의원들께서는 2천억 기업에 대해서 25% 법인세를 부과하자가 민주당 아니었는데 그거 너무 과하다. 그래서 이제 합의된 것이 3천억 기업으로 됐거든요. 예, 예. 그거에 대한 불만의 표시지 만약에 우리가 들어가서 표결에 참여했으면 절대 그런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표심이 바뀌었을 거다. 들어갔었으면. 표심이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들이 야합을 했기 때문에 이건 통과시키는 것이 그들의 명제였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의 입장. 밀실 야합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참여할 수 없었다. 지금 이런 입장. 그리고 이런 어제 말씀이에요. 느낀 것은 예. 대한민국이 1여 2야가 있는 게 아니고 1여 1야가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국민의당은 야당이 더 이상 아닙니다. 뭐 여당 이중대라고 보시는 거예요? 이중대도 아니고 그냥 여당이에요. 그냥 여당이. 국민의당에서 제일 듣기 싫어하는 소리가 그 소리던데요. 아니 듣기 싫어도 자기들 이익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그런 행동을 하기 때문에 어제 우리는 뼈저리게 느꼈어요. 진짜. 이제는 야당의 어떤 서로 공조 이것도 이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구나. 아주 극명하게 보여준 한 장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어제 표결에 불참했던 이유 지금 설명을 좀 들었어요. 그나저나 한성교 의원님 사실 네. 오늘 초대한 이유는 원내대표 경선에 나가셨잖아요. 네네. 이 얘기를 좀 하려고 모셨던 건데. 감사합니다. 경선 출마 선언을 제일 먼저 하셨는데 그때 일성이 뭐였는 거 아니? 홍준표 대표의 언사가 도를 넘은 지 오래됐다. 홍 대표 사당화를 맡겠다. 그러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정말로 자유한국당이 사당화돼가고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저희가 사실 어떤 패닉 상태에 빠져 있다는 것은 뭐 짐작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뭐 대통령의 탄핵이라든지 구속이라든지 대선 패배라든지 그 뒤에 뭐 어떻게 숨 쉴 틈도 없었고 숨 쉴 자격도 없듯이 죽어서 이렇게 사는 그런 가운데 사실 홍준표 기가 많이 죽어 있는데 홍준표 대표 같은 성격의 대표는 우리에게는 이 시기에 굉장히 필요한 대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뭐 기억력도 좋으시고 순발력도 좋고 때로 정치력도 있으시고 아주 활동적이지 않습니까? 그 모든 장점에도 불구하고 우리 홍준표 선배가 말씀이 좀 거칠 부분들이 있죠. 지난 대선에서도 거친 부분이 있죠. 문재인 후보와 토론 중에 버르장머리가 없다 이런 얘기도 이렇게 불쑥하시고 아마 그분의 성격 때문에 나오는 것이지 아주 나쁜 감정을 갖고 하시지는 않는다고 생각하더라도 말씀이 좀 지나치셨고 사당화라는 것은 지금 고루미니 암덩어리니 바퀴벌레니 이 친박 성향의 의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우리 당에는 한 20명 정도 탈당했다 복당한 복당파들 있지 않습니까? 있죠. 이분들이 사실은 그 모든 잘못 과오는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최순실 국정농단에 있다 하더라도 그 탄핵을 가능하게 했던 것은 사실 우리 당의 수십 명의 의원들 아니었겠습니까? 그분들이 그러한 좌파 정부를 만들고 나가서 자기들의 정치 실험을 실패하고 돌아왔는데 물론 돌아온 탕화를 따뜻하게 맞이하는 부모의 마음도 있을지 몰라도 대부분 사무총장을 비롯해서 대부분의 주요 당직을 그들에게 맡겼고 이제는 홍 대표가 미는 듯한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나간다. 그것이 바로 한쪽 세력은 괴멸시키고 한쪽 세력으로 앞으로 가겠다. 그 선두에 아마 홍준표 대표 본인이 서겠다는 뜻을 분명히 이 말씀이라든지 행동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아니 홍 대표가 미는 후보가 지금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건 다 우리 기자들도 다 짐작하고 있고. 아니 기자들이 쓰기로는 김성태 의원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보긴 했습니다만 홍준표 대표는 기사를 많이 봤습니다. 절대 아니라고 하시던데요. 난 민 적 없다. 누구도. 근데 미국 출장 가셔갖고 저도 한번 물어봤어요. 대표님 진짜 김성태 의원 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그런 얘기 한 적이 없고 투쟁력 강한 사람 해야 된다고 얘기했어.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기자들은 취재를 그냥 했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사당화의 증거다 이런 말씀이세요? 그렇죠. 예전에는
정말 제왕적 당 총재가 존재하던 시절 16대까지는 예. 원내 대표가 아니고 원내 총무였습니다. 그래서 예. 당 총재가 지시하는 일을 원내에서 심부름을 하는 총무였어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17대 김동영 의원부터 원내 대표가 돼서 원내가 독보적인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됐죠. 알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시간이 없어서 제가 마지막 질문이자 홍준표 네. 대표의 반론으로 마무리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홍준표 네. 대표가 뭐라고 했냐면 박근혜 사당화, 그 박근혜 사당 밑에서는 고위공직과 당 요직을 차지하며 전행하던 사람들이 수양버들처럼 그렇게 흔들리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홍준표 사당화 운운하는 거 가소롭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제가 느끼기에는 저는 박근혜 대표 시절에 예. 2007년까지 대변인 2번을 해서 누구보다 잘 아는데 사당화된 적은 제 느낌엔 그렇게 없었습니다. 제가 그 안에 있어서 못 느꼈는지 모르고 그리고 저는 뭐 고위 당직을 했던 사람도 아니고 호가호위했다고 평가받는 사람도 아닌 입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무리 그분들이 그런 분들이라도 저기 혹시 김현정 앵커 고름 아세요? 고름? 고름 알죠. 예. 아침 시간에 이런 그 좀 불결한 예. 물질에 대해서 죄송한데 괜찮습니다. 그런 식으로 비유할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어제 홍준표 대표가 뭐라 그랬냐면요. 그럼 고름을 고름이라 그러고 암덩어리를 암덩어리라 그러지 암덩어리님 그러냐라고 어제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당 대표로서 최신이 떨어지는 거죠. 아. 그렇게 말 한마디 한마디에 다 그렇게 장난기 섞인 그런 얘기하시면 진짜 당 대표로서의 품위가 예. 떨어지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이 안타까울 따름이죠. 예. 원내대표 경선에 출사표를 던진 한선교 의원 오늘 말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유한국당 한선교 의원이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 김성환의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 뭐 정치 얘기 뜨겁게 시작을 했는데 행간에서는 사회 얘기 좀 해봐야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혹시 햄버거병이라고 들어보셨죠? 햄버거병 떠들썩했죠. 예, 용혈성 요독 증후군을 말하는 말인데요. 맞습니다. 이 5살 여자아이가 햄버거를 먹었다가 이 병에 걸려서 신장 기능의 90%가량을 손상 입었다는 주장이 나왔고 예. 아이 부모가 맥도날드를 검찰에 고소를 했었거든요. 저희 변호사랑 인터뷰도 했었어요. 네. 근데 검찰 수사 중에 놀라운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뭡니까? 맥도날드가 햄버거병의 원인균인 장출혈성 대장균에 오염된 패티 100만 개를 납품받아서 조리 판매해온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이미 대장균에 오염된 패티를 납품받아서? 네. 대장균 패티 납품받은 맥도날드. 이 뉴스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대장균에 오염된 것으로 확인된 것만 100만 개. 그러면은 가능성이 있는 패티까지 합하면은 그 수는 훨씬 늘어나는 거네요. 3천만 개 정도로 지금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는데요. 문제가 된 패티를 제조하는 회사는 메키코리아라는 곳입니다. 예. 이곳이 자체 간이 키트 검사에서 장출혈성 대장균 균 5157 양성 반응이 이제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패티를 맥도날드에서 직접 만드는 게 아니라 어디서 납품을 받는 거죠. 그게 메키코리아라는 곳이군요. 예. 그러니까 보통 식품회사는 자체적으로 위생 검사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5157균은 햄버거병의 원인균인데요. 이 균에서 나오는 독소 물질이 적혈구를 파괴해서 빈혈을 일으키기도 하고 예. 콩팥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해서 요독증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신장 기능이 파괴됐다 이런 소리가 나오는데요. 예. 감염 환자의 10에서 한 15%가 사망하는 아주 무서운 균이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도 이 회사는 검사 결과를 그 음성으로 조장을 해서 맥도날드에 패티 100만 개를 공급했고요. 이 대장균에 오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패티까지 합하면 3천만 개를 납품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무서운 뉴스네요. 이 뉴스의 행간, 이면 뭐가 숨어 있습니까? 첫 번째인가는 늦어도 너무 늦은 뒷북이었다입니다. 검찰이 수사를 한 거잖아요. 네. 너무 늦었습니까? 그러니까 피해 여아의 부모가 검찰에 고소를 한 게 지난 7월이었습니다. 여름이었어요. 검찰이 메키코리아를 압수수색한 게 언제였는지 아세요? 언제입니까? 지난달 18일이었습니다. 11월. 예. 고소한 지 무려 100일이 지난 뒤였습니다. 더 문제는 메키코리아에서 대장균이 검출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요? 드러난 것만 작년 6월과 11월, 올해 8월까지 세 차례입니다. 그때도 대장균에 오염된 패티 62톤 중에서 단 7톤,
11%만 회수 처리가 됐습니다. 예. 나머지 55톤은 어디로 갔을까요? 다 우리가 먹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건데요. 그렇죠. 이쯤 되면 피해자 고소가 있기 전이라도 식약처가 현장 조사에 나가서 문제를 먼저 파악을 하거나 아니면 검찰이 고소 사건을 접수한 바로 그 직후에 발빠르게 수사를 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맥도날드가 납품을 이 메키코리아로부터 끊은 건 언제예요? 닷새 전인 이달 1일이었습니다. 그럼 이달 1일까지는 우리가 계속 먹은 겁니까? 그러니까 10월까지 지금 검찰 수사 결과를 보면요. 10월까지 납품한 것으로 나옵니다. 그게 언제까지 소비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납품을 중단한 것은 이달 1일이라는 겁니다. 늦어도 너무 늦은 늑장 대응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네요. 두 번째 행간은 뭡니까? 두 번째 행간은 소비자는 패티만 따로 사 먹지 않는다입니다. 이거는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10월 국감 때였는데요. 조주현 한국 맥도날드 대표이사가 증인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국회에. 그러니까 조 대표가 청문회 내내 납품업체로 책임을 떠넘겼어요. 우리는 모른다. 패티 납품업체 메키코리아한테 물어봐라. 네, 맞습니다. 보다 못한 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소비자는 맥도날드에 가서 햄버거를 먹지 메키코리아에 가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맞네요. 이 말이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소비자는 햄버거를 사 먹은 거지 패티만 따로 사 먹은 게 아닙니다. 그렇게 먹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맥도날드는 대장균 패티를 납품받으면서 그냥 갖다 주셨으니까 우리가 그냥 햄버거에 넣어서 팔게요. 이렇게 했겠습니까? 위생검사도 안 했나요? 지금 보면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한 거나 다름이 없는 거죠. 결과적으로만 보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맥도날드 태도는 줄곧 이런 식이었습니다. 햄버거병 처음 논란 됐을 때는 덜 익힌 패티가 나올 수가 없다. 그렇죠. 우리는 딱 매뉴얼대로 돌려서 다 익힌 패티만 판매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도 덜 익은 패티가 나와가지고 논란이 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식 사과할 때도 자신들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피해 아동이라고 하는 쪽에 유감은 표현을 했지만 그걸 또 인정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이런 평가가 있었는데요. 그러다가 슬그머니 업체를 교체해버렸습니다. 여기에 놀라운 사실이 하나 더 있는데요. 교체한 업체가 호주의 육가공 업체인 AFC라고 하는 곳인데요. 메키코리아랑 모회사가 같습니다. 두 회사 모두 글로벌 식품회사 키스톤 푸드의 자회사라는 겁니다. 그래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교체한 곳도. 네. 교체하지 않은 거나 다름없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게 소송을 건 아동 사건이 그래서 맥도날드의 완벽한 유죄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건 아니죠. 그것과는 별개로 그 사건은 진행 중이니까요. 별개로 어쨌든 지금 이 납품받은 패티 100만 개에서 이런 균이 발견됐다는 이 사실만으로도 숨겼다는 사실이 확인이 된 거죠. 우리는 화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 맞습니다. 거죠. 그러니까 패스트푸드나 정크푸드에 대해서 요즘 위험성이 약간 좀 느슨해진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좀 잊고 지나갈 만한 뉴스였는데 오늘 아주 날카롭게 잘 지적해 주셨어요.